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석입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중동 리스크도 있고 FOMC도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또 커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또 남아있는 게 한 보름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이제 미국의 관세 유예 기간도 이제 조만간 끝나갑니다. 자, 그렇다라고는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좀 불안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해 가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불안감이 왜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테니까요. 그리고 코스피 5,000을 가기 위한 조건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의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까지 딱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종목 여러분들이 얻어 가셔야겠죠.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5,000포인트. 그래요. 이제 3,000포인트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분명히 작년 말에 2,400도 위협하고 있을 때 올해 증시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좋을 텐데 그 내후년은 내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까지 좋다라고 하면은 목표치가 어디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800이냐, 2,900이냐, 그것만 해도 2,400도 흔들고 더 내려간다라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그리고 증권사들 목표치도 2,800에서 2,900 사이가 제일 많았었죠. 그때 제가 아주 용감하게 여러분들 저는 사실 3,000포인트도 중요하지 않고 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2,800, 2,900 중간에 매물대도 있고 해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구간이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3,000도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건 올해 나오는 일이고 내년까지 하면은 사상 최고치 돌파에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증시다. 그리고 4,000포인트 정도 가도 그때는 5,000포인트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4,000포인트를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과감한 것 같아요. 5,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말씀드렸던 3,000포인트에 이제 22포인트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증시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로벌로 넘어가면은 미국 관세 전쟁의 중심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겨냥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온 세계가 미국만 보고 있어요. 왜? 본인 혼자서 원래 글로벌 시장에 국제 경찰 노릇을 하던 미국이 이제는 본인들이 적자를 보는 걸 못 견디겠다. 본인들이라고 할 수는 없죠. 트럼프가 적자 보는 거 못 견디겠다. 다 와서 우리랑 협상을 하자. 그래서 미국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가져와라.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최소 한계에서 그 이상의 것들을 미국에 도움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 파기해버리는 폭군 같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FOMC에서 유동성을 갑자기 너무 확대하게 되면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감도 나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에도 도달을 해야 되는데 아직 2%에 도달을 못했다. 작년 말에 2회 인상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뀌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초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3월에서 4월 이때까지만 해도 얘기 계속 나오는 게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한 4회 정도까지 주장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좀 더 공급하고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딱 봤더니 제롬 파웰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더 매파적으로 해서 금리를 이제 2회만 인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때문입니다. 지금 관세를 인상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안 올랐네. CPI, PPI 봤더니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미국의 지표는 첫 번째 지표가 뭐라고 그랬죠? 고용입니다. 고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아예 나쁘지도 않아요. 잘 버텨주고 있는 정도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흔들리고 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텨주고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2차 지표가 소매 판매다. 네, 소매 판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저 같은 사람들이나 신경 써야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신경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고용하고 소매 판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자동차나 아니면은 이제 집이나 이렇게 큰 목돈이 들어간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좀 벌고 있어야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시급하고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정도, 요 정도만 잘 돼도 의식주만 잘 돼도 괜찮잖아요. 그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소매 판매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판매까지 봤더니 4개월 만에 소매 판매 지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사실은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트럼프의 관세를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예했죠. 유예한 부분이 정말 시행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빠르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못 내리겠다라는 의견을 연준 위원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까지 흐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것 또한 조금 지나면 또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3개월 지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흐름이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금리 작년 말에 2번 인하한다고 했다가 한 4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싶다가 다시 2번으로 내려왔다. 이유는 트럼프가 너무 과격하게 관세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거기다가 중동에서 또 리스크가 나오니까 유가나 이런 부분이 급등하겠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로 봉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제 물품 가격이나 여러 해운 가격이나 많은 부분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도 리스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트럼프뿐만 아니라 여기가 핵심이긴 한데 여기에 뭐 이란의 중동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겹쳐 있다. 이거를 완화하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도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서 하반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의 분쟁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일단락이 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금리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이 좀 흔들리고 있고 소매 판매가 뚝 떨어진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미국이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면은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 핑계로 조정을 한번 만들 수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큰 그림 중 하나다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되면은 휴전이 나오게 되면은 물가가 조금 안정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안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스닥 중동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러면 흔들리고 좀 어렵게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좀 어렵게 가야 되는데 나스닥이 오히려 다우가 좀 밀리고 나스닥은 그냥 횡보하면서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 증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리고 금요일 날 에구머니나 하셨던 분들 제가 수급 분석해드리면서 제가 매일 오후 3시에, 오늘도 굉장히 바쁜 가운데 오후 3시에 여러분들 공개방송 열어가지고 다 안정화시켜드리고 장마감 도와드리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금요일 날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주말 편안하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못 들었다 해도 제가 엠밴드 교육방에다 올려드린 수급 분석표나 이런 자료들만 보셨어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나오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나라에다 수급을 만들어 놓은 게 위아래를 막아놓고 만약에 튄면은 다시 돌아오고 아래로 튀어도 다시 돌아오고 이런 수급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축소하는데 움직여도 조금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가도 조금 올라간 정도로 내려올 것이고 많이 내려가도 조금 내려간 정도로 다시 회귀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튀어도 내려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난주 금요일 날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미 증시에도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를 드리블하는 게 미국하고 유럽 아니겠습니까? 보통 미국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의중을 읽으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증시를 한 바퀴 이렇게 쓱 돌아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만 잘 알고 가세요. 자, 독일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이미 휴전 임박한 것처럼 움직이고 중동 리스크 때문에 살짝 쉬는데 이거는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V자 형식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니까 휴식 구간 만든 정도다. 끝.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고요. 자, 중국은 관세 폭탄에 직격으로 맞는 나라다. 사실 타겟이 중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타겟인 나라도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6개월 부분 관세 협의한 다음에 넘겼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도 부분 협의를 한 다음에 또 유예하면 되겠구나.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분 협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또 여의치 않으면은 또 어려운 국가 나오면은 중국은 매우 어렵다 얘기하면서 넘겼죠. 최근에 또 일본도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려운 국가들 나오면 부분 협의한 다음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일본에다가도 뭐 조선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없으니까 일본에도 어느 정도는 넘겨주고 본인들이 얻어갈 걸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알래스카도 있고 방위비도 있고 미국이 뜯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지연되고 있었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 폭탄에 직격을 맞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잘 넘기고 있다는 거. 현명한 관세 협상의 표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엔 본인들이 고립돼 있다가 힘들었으니까 이번엔 미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너무나도 잘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들도 유리한 부분은 일부는 얻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안보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영국은 미국이 사실 유일하게 협상이 완료된 나라는 영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협상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이 살짝 양보했는데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끝낸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다시 한번 4만 포인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우려감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정도예요. 물론 다시 한번 관세가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거기부터 또 얼만큼 또 리스크를 가져가느냐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텐데요. 그 구간을 그러니까 다음 달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그 관세가 시작되는 구간만 어떻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름도 그래도 뭐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나라 3,000포인트 임박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4,000포인트 가능하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한 증시에서도 전 세계에서 뒤에서 3위 해당되는 그 약한 증시에서도 4,000포인트를 얘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 시도는 할 겁니다. 내년까지.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3,000포인트 넘어가면은 뭐 20%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게 지수를 묶어두려고 하는 게 요 정도가 묶어두려고 하는 게 저는 요 정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요 사이에서 이렇게 묶어두면서 잠깐 기간 조정 정도 받고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2,284포인트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도 되죠. 자. 맨날 운동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도 뭐 유치원생들은 뭐 15분 집중력이 있고 뭐 이런 뭐 얘기가 있죠. 누구는 몇 살 때는 40분의 집중력이 있고 그래서 수업 시간 길이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1시간 집중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1시간이 넘어가서 2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뭐 산책이라도 다녀오고 숨이라도 한 번 쉬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야지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만큼 왔으면은 숨쉬기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위아래를 외국인들이 좀 막아놓은 게 아닌가 싶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럴 만한 구간에 이미 왔고요. 3,000포인트는 사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제일 좋은 건 사실 2,900 위쪽에 3,000 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2,950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만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쉴 필요가 있어요. 왜냐? 코스피가 여기서 끝났냐가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고요. 더 가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얘가 움직여야 됩니다. 코스 닥이 움직여야 돼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1월 효과는 나올 겁니다. 어디로? 코스닥 중심으로. 그래서 1월은 코스닥이 더 강할 거고요. 이 흐름이 2월까지 연결이 된다. 2월까지 잘해줬잖아요.
너무 잘해줬잖아요. 여러분 CES 방금 팔고 왔다. 유리기판, 로봇 기억나시죠? 다 날라갔습니다. AI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에 툼에 나오고 나서 말씀드린 거 뭐예요?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조금 쉬어도 되는데 만약에 3월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 4월에 정말 위기가 오니까 3월부터는 조금 쉬어주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월 하순부터 해서 3월에 잘 쉬었어요. 그리고 4월 초순까지 쉬었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 반등이 시작된 거죠. 4월 초순까지 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관세 리스크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식 다 팔고 떠납니까? 뭐 인버스를 삽니까? 말씀 많으셨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작년 말부터 해서 서학개미분들 미국 주식 팔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제가 방송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이제 수익 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수익을 봤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작년에. 예. 수익 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라도 정리를 하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국 주식으로 돌아오시는 게 아마 수익률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제가 이 신대가 시간에 계속 증명해드리고 있고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구간에도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구간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거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불확실성 때문이었잖아요. 관세라는 불확실성. 조삼모사, 제가 원숭이 그림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조삼모사처럼 될 겁니다. 사실 유예한 게 좋은 게 아니죠. 원래 없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예나 완화만 시켜줘도 귀신같이 반등할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 나올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놓치면 안 되고 오히려 밀려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안 좋다면은 종목을 정말 좋은 종목으로 지금이 교체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도 내려와 있고 안 좋은 종목도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안 좋은 종목을 매도해서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면은 회복이 훨씬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같이 올라왔죠. 그런데 어디예요, 여기가? 우리가 돌파하기를 그렇게 기원하던 780포인트 아닙니까? 계속 저항받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780포인트 아래는 뭐다? 지하실이다. 78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이제 1층에서부터 햇빛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건물을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데 코스피는 이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요 입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가 쉬는 사이에 잠깐 쉬어야 된다고 했죠. 쉬는 사이에 코스닥이 여기를 돌파해서 날아가 줘야 돼요. 그래야 형님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이게 가장 건강하게 상승장이 유지되는 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닥이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핵심 섹터만 담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 핵심 섹터 제가 이 신대가 시간에 알려드리고 중간중간에 이 시간에 모든 종목을 알려드릴 수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오늘 출발합니다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중요한 선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 중요하죠. 여러분들 매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시잖아요. 바로 다 요 아래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죠. 엠밴드 교육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입장하셔야겠죠. 전체 화면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난 QR코드가 익숙치 않아. 나는 뭐 어떻게 전화번호나 문자로 해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샵 3772 위쪽으로도 문자 보내셔도 되니까 전체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도주 그리고 차기 주도주까지 해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강의 내용이죠. 주도주로 텐베거 계좌 만들기. 제가 작년부터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장 너무 좋을 겁니다. 다들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한국 시장 떠나서 다 서학개미로 넘어가야지 하고 있는 시점에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시장 정말 좋아질 겁니다. 억울하게 눌려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수급적으로 눌려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2025년 되면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어요. 지금 조방원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과거에 이방원 시절이 있었고 2차 전지, 방산조선 시절이 있었고 2차 전지가 지금 쉬고 조선이 올라와서 조방원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도주가 죽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시장이 한번 꺾이는 시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번 시장이 첫 번째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한번 꺾이는 시점이 주도주가 꺾이는 시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 상승장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조정 시기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 구간을 이탈해?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겠네. 이쪽 섹터도 방산도 이탈해? 리스크 관리해야겠네. 원전도 이탈해? 리스크 관리 좀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현금을 늘려가는 타이밍을 주도주들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닥권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종목들이나 개별 성향에 있는 종목들로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유리해지는 시장이 와요. 그 시장은 나중에 올 거니까 지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노병도 죽지 않고요. 주도주도 죽지 않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종목들이 주도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도주, 그리고 하반기에는 차기 주도주들이 올라올 거라고 했어요. 차기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포착해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주도주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혹시나 주도주를 지금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한테 넘겨드리고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그냥 수익 볼 수 있게 넘겨드리고 신규 진입은 차라리 차기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기다리시면 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조방원의 조선, 하나오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우리가 무수히 알려드렸으니까 35,000원 아래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급등하는 거 추격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격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21선이니 추세가 이탈하면이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봤자 일부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표가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교육을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겠지만 지금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또 더 주식을 잘하게 되면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중학생 정도면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5,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 기다려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본다. 간단하잖아요. 결과는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대응 전략은 다 교육방에 오시면 알려드린다고 해서 교육방에도 숫자로 다 알려드리니까 오시면 볼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자, 벌써 187% 올라간 다음에 휴식. 제가 이거 휴식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쉬어도 됩니다. 조선 더 쉬어도 됩니다. 쉬고 나서 어차피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니까 여기서 쉬면은 조방원이잖아요. 조선이 먼저 움직였고 그러면 방산 원전 움직여주면 되잖아요. 조선 쉴 때 얘네가 움직이면 돼요.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방산원전이 좋죠. 그리고 방산원전이 이제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쉴 것 같은데 좀만 더 가면 쉴 것 같은데 하니까 하나오션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 넘어가고 이 하나오션이 이제 10만 원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기존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그대로 중간에 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쉬는 구간은 필요해요. 가격 조정을 받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던 가격 조정만 갖고 기간 조정 없이 갈 수는 없나요? 질문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격 조정이 나오면 기간 조정이 필수로 동반으로 따라오고요. 기간 조정만 받으면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수급이 좋아서 안 밀렸구나, 강한 종목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조정이 안 나오잖아요. 강한 종목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엔진 마찬가지죠.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의 피인수 되었고 HSD 엔진이 하나의 피인수 되어서 이제 육해공 다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산을 위해서도 이쪽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그룹이 모든 것을 지금 다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쓱 하나 오션도 인수하고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5위권 노리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하나엔진도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14,000원 쪽으로 붙으면 좋을 테니까 14,500원 이하에서만 보면 됩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14,500원 이하 기다리는 것 중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세 자릿수 수익률 기본이고 보통 주도 섹터는 세 자릿수가 기본이고 웬만한 종목들 제가 바닥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은 한 40~50%는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기본이 40~50%고 세 자릿수 수익률은 1도 아니다. 지금 1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작년 누구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30만 원 중반 넘어가고 40만 원을 가더라도 지금 30만 원 중반에서 한 15% 정도 올라갈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이 종목이 보유자의 영역이고 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는 28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28만 원 딱 기다려서 여러분들한테 12월 6일 날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 지금 236%. 그리고 100만 원 넘어갈 겁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3,000원만 더 올라갔으면 100만 원이었어요. 98만 7천 원이었죠. 이게 대장의 위용이다라는 거. 시가총액 상위에서 이제 시총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 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쉬어야 되니까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면 너무 감사한데요. 여기부터 밀릴 때마다 모아가도 되고 그냥 이 구간에 사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고점은 가고 저는 방산이 정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시면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65,000원 유지하면 보유, 이탈시 매도.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여러분들 제가 하락할 때 지지선 얘기하는 사람 하수라고 했습니다. 어설프게 한 거예요. 하락할 때는 지지선이 아니라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하락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나면 어디서 현금을 더 크게 확보할지만 보면 된다. 저항선 보는 거라고 했죠.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어디가 저항인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매도하고 싶은 저항을 보는 게 맞아요. 단기 급등 종목이 나왔거나 슈팅이 나왔으면 저항을 보는 게 맞는데 저항을 보는 것도 좋지만 지지선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65,000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분은 6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사이만 유지해 주면은 저는 더 들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을 숫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어디서? 저희 교육방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입장하신 분들은 모두 다 이걸 확인하고 계시죠. 자, LIG 넥슨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2등주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갈 때 같이 움직이면서 LIG 넥슨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릴 것이다. 조금 늦게 샀죠. 거의 한 달하고도 한 20일 가까이 늦게 샀는데 한 달 보름보다 더 늦게 샀는데 1월 23일 날 여러분들 이 종목도 하나 시스템처럼 여기서 꺾일 종목이 아닌데 내려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구간이에요. 꺾였는데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들 아직 매수 안 하셨으니까 매수할 수 있도록 여기 내려와 준 겁니다. 너무 싼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34%. 100%는 다 기본이에요. 현대로템. 이 종목은 저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무거운 종목이고 보통 억울한 종목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 현대가 들어가는 이 현대로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등,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도 그렇고 이쪽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잘 못 움직여요.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그 울분을 현대로템이 좀 해소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종목 제가 바닥권에서 12월 달에 알려드리고 교육해드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20만 원 구간 유지하면 그냥 들고 가면 된다. 그런데 벌써 300%가 넘었어요. 300%가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주식 클래스 신대가 이전에 시작하는 마켓 이너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너무나도 편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주도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도주예요. 조선 방산 쪽이 종목이 좀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쪽을 많이 설명드렸어요, 저는. 조선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 대장이고 그 뒤에 삼성중공업 정도 따라가는 정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기자재 쪽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에도 성광밴드니 이제 동성화인텍이니 그리고 현대임스니 이런 종목도 타이밍마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방산 쪽에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방산을 많이 알려드렸죠. 그리고 바로 이 종목 BHI. 이 종목 또한 제가 바로 마켓이너 시간에 좀 전에 이제 그 10시에 이제 끝나는 이 시간인데 이 10시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 BHI 마지막에 제가 출연하는 날 여러분들 선물로 드릴게요 하고 12월 13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출연 날이에요. 그날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린 종목입니다. 제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종목 꼭 비중 있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드렸던 종목인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이 아래권에서 이제 막 매수하기 너무 좋은 구간이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13,000원부터 해서 치고 올라서 지금 250% 가까이 올라와 있죠.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상승한 다음에 살짝 횡보하고 상승한 다음에 살짝 횡보하고 그리고 또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고 그리고 또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또 살짝 횡보해도 괜찮아요. 더 간다는 뜻이에요. 더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살짝 쉬는 구간이 나와도 괜찮아요. 더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전은 말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SMR 우리나라에 설치됐다는 거 보셨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체코 원전 좋습니다. 지금 탈원전했던 국가들 다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원전 없이는 이게 수급이 감당이 안 되는구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도 더 세워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스마트 시티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나오고 하면은 너무나도 큰 에너지 소모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친환경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연기관도 안 쓴다라고 하는데 화석연료 안 쓴다라고 하는데 탄소 제로 시대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 대체 자원으로서 원전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쓱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원전 끝입니까? 전 체코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은 체코가 시작이라고 봐요. 여기서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이 원전 너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성비 있고 가장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원전이라고 해서 빌 게이츠도 와서 전용기 타고 와서 자문을 구하고 가는 나라인데 탈원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셔야 되니까요. 원전 쪽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 맞아요. 중간중간에 쉬면서 갈 거예요. 쉬는 구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쉬는 구간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 주도주인 조방원 이쪽에서 저는 원전이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제도적인 개선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으로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한번 원전 설계 부서가 해체됐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그동안 수습하고 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걸림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수습도 계속 하면서 나가야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엔지니어 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에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감사한 마음 저랑 같이 표현하시고 원전 관련주로 수익 많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주도주들의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느냐를 봐야겠죠. 그럼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차기 주도주들은 이 다음 장에 있는 종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섹터를 제가 하나 딱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개별주들이 좀 재밌게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정책주들 최근에 많이 소개해드리고 재미 많이 보셨죠? 들쑥날쑥하면서 큰 수익률 단기적으로 많이 보셨죠? 그렇게 해서 이 중심은 주도주를 잡아가되 개별주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정성이 너무 없어요. 중심을 잡아 놓을 섹터 하나 딱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주들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렸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대비는 딱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6월을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죠.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새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멋지게 준비했고 오늘은 종목 딱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형주를 하실 분들은 대형주 하시면 되고 대형주는 뭐 조금 이따 알려드리는 종목들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중소형주로서 좀 재밌는 종목, 좀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딱 한 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오늘 교육 자료랑 이런 부분은 방송이 끝나면 제가 M&A 교육방에다 다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입장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 종목들 움직임 있을 때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가격 전략을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가격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장중에 제가 방송 출연 안 할 때도 함께 할 수 있어야겠죠. 전략을 볼 수 있어야겠죠. 전략 확인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에 QR코드 여러분들이 찍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늘 차기 주도주 섹터까지 해서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마지막 한 종목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간에서 차기 주도주 봐야 된다라고 했죠. 자,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에도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뭐 SMG 엔터 작년 말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올랐느냐? 600% 이상 올랐죠. 간단합니다. 개념만 알고 가세요. 이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00% 텐백을 가기 위해서 뭐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은 다 밟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여러분이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2배 정도만 내면은 텐백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본 개념이 뭐예요? 사회적 현상이에요. 저출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7분기 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한알령 해제 같은 경우가 또 포함이 되죠.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도 인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같으면 모르겠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픈마인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 뭐 비자 면제국 뭐 선정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고맙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사회적 현상이 있어야 된다. 개별적으로 올 때 사회적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은 됩니다. 혹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이런 섹터의 종목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개별 종목이어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 주시장에 영원한 테마 2가지 있다고 했죠. M&A 테마,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 그중에서 M&A 테마는 여러분들이 알기가 미리 알기가 어렵지만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것은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다. 큰 그림을 그리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알령 해제 같은 경우 그리고 관세무 풍지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에 모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SMG 엔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까지 이슈까지 붙으면서 600% 넘게 오른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1,000만 원 투자하셨으면은 7,360만 원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6천만 원을 1,000만 원 투자했죠. 6천만 원을 빼서 다른 종목에 투자해도 여기에는 1,36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 투자 자금이 1,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시죠? 36% 수익 본 상태로 그만큼만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추가 수익은 그걸로 보시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차기 주도주 쪽을 본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꼭 600%가 아니어도 꼭 1000%가 아니어도 2배, 3배만 가도 여러분들이 10백으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3배 정도는 가면 편안해지고 대여섯 배 정도 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저번에 2배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배고 한 번에 10배를 가려니까 어려운 거지 단계별로 쌓아나가면은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내년까지 가능하다.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미 이렇게 수익 본 부분이 있지만 여기까지 수익을 못 봤다라고 쳐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도 여러분들 내년까지 10배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가능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 계속 한번 검증해 보세요. 전 지금까지 검증을 해드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이 멋지게 여러분들 계좌에서 수익률로 보답해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종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100%는 기본이고 최소 40~50% 그리고 이렇게 600% 그리고 다음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비만, 사회적 현상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비만율이 정말 심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비만이 심각해서 건강이 심각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용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하면은 그래도 식문화 자체가 요즘엔 우리도 많이 서구화됐지만 식문화 자체가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이라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치료까지 받아야 될 비만이 많으냐라고 하면 그건 또 물음표예요. 사실 우리가 뭐 운동만 조금 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주사로 해가지고 맞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무섭고요. 주사 맞는 거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섭고요. 딱히 뭐 제가 아파가지고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뱃살은 요즘 하도 앉아서 일을 하니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뱃살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생각은 있는데 이게 패치제나 경구용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준비했습니다. 리벨서스를 여러분 경구용입니다 했는데 웬걸 효과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오리지널 약보다는 주사 맞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느 정도 나왔는데 흡수율이 0.33%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 흡수율을 해결을 해야겠구나라고 했는데 인벤티지 랩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74배나 높였습니다. 무려 24.3%.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지사에서 전화 오고 각 글로벌 빅파마들이 전화가 쇄도한다라고 하죠.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학회나 이런 세미나 나올 때마다 인벤티지 랩은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여러분들 3월 13일 날 교육해드리고 사실 1월부터 해서 꾸준히 교육은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딱 말씀드리고 나서 뭐예요? 319%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개별주는 사회적 천상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ADC 쪽이 중요하다. 이쪽 두 가지가 뭐예요? 핵심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별주들, 바이오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주 안 좋아한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현상 생각하시면 돼요. SMG 엔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뭐 G2 파워 같은 경우도 제가 원전주이긴 하지만 뭐 짧게 치고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뭐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70% 넘게 올라왔는데 이제 고점 돌파 노리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닥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차기 주도주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누누이 이 섹터가 안 올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눈치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반도체주예요. SK하이닉스 기본적으로 HBM의 대장 그리고 유리기판 하면 SKC가 대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쭉쭉 연결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하락 끝나고 나서 사실 지주사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3, 4월에 하락이 나온 다음에 코스피가 먼저 좋아질 텐데 코스피가 좋아지는 타이밍에 기존 조방원이나 이런 섹터 가지고는 사실 힘이 좀 부족합니다. 정책주는 애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수를.
조방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붙어줘야 되는 게 금융주, 지주사주가 붙으면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3천 부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방원이 좀 쉬고 지주사도 좀 쉬고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죠. 이제 조만간. 그러면 그 쉬는 타이밍에 더 가기 위해 쉬는 거라고 했어요. 그 타이밍에 이 시가총액을 다 함께 들고 와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섹터 반도체가 최고예요. 그리고 반도체가 못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 여러분 AI 시대입니다. AI에 필수로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 HBM, AR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GPU가 이렇게 있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떡하니 있고 이 주변에 HBM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8단에서 12단, 12단에서 16단, 32단 넘어갈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고난이도의 기술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 우리가 지을 때도 그냥 1층 건물 짓는 거랑 위에 하나 더 해서 2층 짓는 거랑 저기 고층 건물 짓는 거랑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도 뭐 쌓을 때마다 크기도 좀 줄여야 되고 왜냐면은 너무 커지면 안 되잖아요. 크기도 줄여야 되고 거기에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발열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격도 더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놓고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AI를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반도체주를 어떻게 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 기본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유리기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SKC 같은 거 본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SKC 같은 경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바닥에서 올라서 10만 원 넘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관련주들 같이 막 널뛰기 시작하죠. 필옵틱스 필두로 해가지고 뭐 캠트로닉스니 뭐 JNTC니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HB 테크놀로지도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그리고 CXL 같은 경우도 충분히 차기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소캠도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거죠. HBM이 전체적으로 서버용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개인 PC용, 개인 AI PC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주는 꼭 들고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열리는 게 뭐예요? 브로드컴을 비롯한 맞춤형 반도체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도체주 딱 한 종목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요거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요거만 딱 아시면 돼요. 온디바이스 AI 쪽.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각 플랫폼을 통해서 뭐 핸드폰이 됐건 아니면 뭐 워치가 됐건 어디가 됐건 드론이 됐건 이쪽으로 다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기술력 인정받아서 NPU 핵심 IP를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하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가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딱 2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4,400원 제가 볼 때는 상승 초입입니다. 이제 막 천양봉 만들고 여기도 거래대금이 안 붙었죠. 양봉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래대금 조금 붙여가지고 올라왔는데 더 큰 거래대금 붙어야 됩니다. 올라왔다가 쉬는 구간 너무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13,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까지만 한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브로드컴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맞춤형 반도체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주도주, 기존 섹터하고 차기 주도 섹터하고 좀 알아봤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남은 강의들도 계속 있는데 제가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나눠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종목들 잘 가져가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큰 돈 벌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저희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맞춰 나가고 모두 10배거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주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